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7강 스텝 7 V5.5 300PLC를 이용해서 이제 접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클럭 메모리, PLC 고유의 기능인 클럭 메모리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늘 시간이 되면은 예제까지 해서 클럭 메모리를 이용한 예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메트릭 매니저를 이용해서 스텝 7 V5.5를 켜겠습니다. 전에 제가 만들어 놨었던 테스트 10번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OB1에 들어가서 저번에 사용했었던 놈들을 다 지우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워놓고 저장, 그리고 이렇게 다 삭제. 네, 다 지운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하드웨어 정보도 남아있으니까 전부 다 지울게요. 이것만 없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전에 만들었었던 게 뭐 DI, DO, AI, AO, 뭐 DI, DO, AI, AO 확장 모듈까지 써서 만들어 놨었고 315 FPLC 315F-2 PNDP 타입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저장하고 블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것이 이 비트 로직이라고 하는 이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비트 로직. 이 첫 번째 거는 노멀 오픈 컨텐츠라고 하는데, 컨택트라고 하고, 이 두 번째 놈은 노멀 클로즈 컨택트. NONC죠? NONC. 노멀 오픈, 노멀 클로즈. 이렇게 부릅니다. 노멀 오픈, 노멀 클로즈. 유럽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센서의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 접점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컨택트.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일 갖다 놓고 접점을 가져다 놓고, 지금 접점을 가져다 놓을 때 단축키가 F2번하고 F3번인데 제 녹화하는 프로그램 단축키가 F2랑 F3이 겹쳐가지고 제가 좀 속도 있게 하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코일을 갖다 놓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M10 갖다 놓고 M10.1 여기다가는 뭐 M11.0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위에다가는 M10.0 밑에다가 M10.1 M11.1 이라고 넣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OB1에다가 하고 있죠. 저희가 OB1에다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화를 해놓고 인서트 듀오 오브젝트에서 펑션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여기 테스트 1이라고 떠있는 이유는 심볼에 등록이 나와 있어서 등록이 이미 돼버려가지고 이게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OK를 눌러서 만들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놈을 살짝 내리는 게 아니고 윈도우에서
average에서 horizontal, vertical이겠네요. vertical로 바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집어넣고요. 요놈도 지우고, 요놈도 지우고, 여기다가는 FC 블럭을 콜 하겠습니다. 여기가 OB1이죠? 그걸 저장하고, 끄고, 요놈만 다시 키우겠습니다.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저번에 한번 요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PLC가 있으면 여기 들어오는 이 센서가 기준인 거예요. 센서 기준. 여기 24V가 들어오겠죠. 이상하죠. 24V가 들어오겠죠. 24V가 들어오는 이 센서를 기준으로 얘가 24V가 인가됐습니다. 인가가 되면 요것이 A 접점일 경우에는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놈은 항상 흐르고 있다가 신호가 인가가 되면 신호가 끊어지는 형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다 아시는 거죠?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의 차이예요. 인가가 되면 이렇게 붙는 거고 A 접점, B 접점. 인가가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센서를 기준으로 센서가 인가가 되면 여기 있는 A 접점이 붙고 센서가 인가되면 떨어지는 게 이게 바로 A 접점 그리고 또는 B 접점. 여기가 노멀 오픈, 노멀 클로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앞에 줄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켜지는 거고 들어오지 않으면 0인 거예요. 숫자로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인가가 되면은 1이고 0이 인가되면 0인 거예요. 이 말을 좀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입력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얘 아무것도 입력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0이 인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인가가 되고 있다고 안 되고 있다는 엄청난 차이예요. 항상 0을 주고 있는 것과 항상 1을 주고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코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move나 아니면 어떤 값을 집어넣는 계열의 기능들의 펑션들은 실시간으로 항상 주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넣으면 다음에 나오는 놈이 항상 켜져 있다면 항상 켜져 있는 값만 계속 인식되는 거예요. 잠깐 찰나의 순간 그 값이 한번 들어갔었지만 결국 마지막 값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한번 나중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요걸 많이 무시하셔서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요게 A, 요게 B, 요놈이 코일. 코일에 대한 어원은 저번에 릴레이에서 따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트 로직으로 내려가서 계속 네트워크를 늘려가지고 계속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놓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한번 하고 run p 그리고 M10번 MB10번으로 가서 비트로 바꾸고 여기도 MB11번으로 변경을 해서 보기 쉽게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을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10.0이 켜지면 M11.1이 켜지고 10.0이 켜지면 얘는 안 들어온 상태면 들어온다. 그죠? 10.1이 켜지면 얘가 켜지고 10.0이 켜지면 둘 다 켜지는데 10.1이 켜지면 끊어지겠죠?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끊어지면서 얘만 들어오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이제 PLC의 기본입니다. 0이 신호가 들어오면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고요. 10.1은 10.1, 이 아랫부분이에요. 이 아랫부분. 10.1은 거꾸로 들어올 때 꺼지고 뗄 때 켜져 있다. 들어올 때 꺼지고 뗄 때 켜져 있다. 그럼 요놈을 켜기 위해서는 10.0은 켜져야 되고 10.1은 꺼져야 켜지겠죠. 요놈입니다. 요놈. 그리고 요 두 놈을 제가 위로 좌우로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한 가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11.1을 켜기 위해서는 얘 또는 얘가 켜지면 무조건 켜지는 거죠. 오와 또는 얘나 얘 둘 중에 아무나 하나만 켜지면 얘가 켜집니다. 그래서 이게 오와 회로입니다. 실제 전기 회로죠. 오와 회로. 그럼 엔드 회로. 요놈, 요놈 둘 다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얘가 켜집니다. 요게 엔드 회로입니다. 엔드 회로. 요게 접점 방식을 이용할 때 꼭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엔드 회로와 오와 회로입니다. 엔드 회로와 오와 회로 기억해 주세요. 얘 또는 얘. 그러면 무조건 동작. 얘와 얘 모두. 그렇게 되면 얘 그리고 얘. 요렇게 엔드 회로와 오와 회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접점 두 개와 코일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배웠죠? 이제 막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낫입니다. 낫. 낫도 한번 써볼게요. 접점을 갖다 놓고 낫을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코일을 꺼내서 M11.1 2번으로 해야겠죠? 네, 2번으로 바꿔서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낫 같은 경우에는 낫 앞에 있는 요 신호가 0일 경우에는 반대로 넘어갈 때 1이고 여기 들어오는 신호가 1일 경우에는 여기가 0인 겁니다. 즉 거꾸로죠. 낫이라는 소리예요. 10.0을 클릭을 하면 10.2가 꺼지고 10.0을 떼면 이렇게 11.2가 켜집니다. 라는 구조입니다. 구조. 단순하죠? 낫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안 써요. 왜일까요? 스위치나 앞에 조건이 아니기만 하면 무조건 다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모드라든가 뭔가 다른 걸 이용해서 A 접점형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체인 형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순간에만 켜지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낫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고 앞에 상황이 나한테 신호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켜집니다. 또는 나한테 신호가 오면 무조건 꺼집니다. 이기 때문에 아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흑과 백분인 거죠. 접점을 얽히설키 만들게 되면은 아주 조건이 많아지게 되는데 M11.0을 키기 위한 조건이 앞에 이걸 10점 계열의 메모리를 계속 늘리게 되면은 조건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엄청 많아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 없고 앞에 조건이 나한테 신호 안 주면 무조건 그냥 켜는 거고 신호 주면은 무조건 끄는 거예요.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 여기다가 낫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켜져 있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얘가 깜빡거리든가 말던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낫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뒤에다 조건을 쭉 만들면 얘가 꺼지든지 켜지든지의 아주 큰 분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전체 신호에서의 아주 큰 분류를 만들 때 낫을 사용합니다. 아니면은 안전 계열이 있죠. 요놈이 꺼지게 되면 무조건 서라. 무조건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얘는 다 꺼져라, 켜져라 할 때 요런 낫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낫입니다. 낫. 인버트 파워 플로우. 변경하는 거죠. 파워 플로우를. 그 다음은 요 미드라인 아웃풋입니다. 미드라인 아웃풋 저장하겠습니다. 미드라인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있는 놈인데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10.2라고 적고 미드라인 아웃풋을 한번 꺼내볼게요. M 10.3이라고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뭐 Q 뭐 0.0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고 모니터링 해볼게요. 자, 10.2가 켜지면은 미드라인 아웃풋이 켜지겠죠? 그리고 Q 0.0도 켜집니다. 그러면 Q 0.3은 왜 켜졌죠? (10.3이) 왜 켜져 있을까요? 쓰는 데가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아, 네. 바보였군요. 10.3이 켜지고 Q 0.0이 켜지게끔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요 놈을 어디다 써먹느냐? 조금 바꿔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놈을 12점으로 바꾸고 12.2로 바꾸고 이놈을 여기다 끼우고 12.3 이놈을 또 만들고 또 끼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3, 4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고 모니터링. 자, 이 상황이 됐는데 제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컴퓨터가 없어요. PLC뿐인 거예요. 근데 램프는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확인용으로. 근데 만약 10.2라고 하는 이 센서가 켜져서 들어오게 되면은 요 M12.2가 켜지면서 M12.2가 켜지면서 12.2가 켜지면서 만약 이게 외부에 있는 Q 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Q 접점으로 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램프가 켜지는 거죠. 현재 신호가 1번 스텝과 2번 스텝이 켜져 있습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만약 10.4가 먼저 켜져 있다면 지금 램프만 봐도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좀 더 모니터링을 풀어서 다시 여기 12.4까지 늘려 볼게요. 12.4번 얘는 안 켜지겠죠? 아, 켜지겠군요. 다운로드 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안 켜진 게 맞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눈치껏으로라도 현재 첫 번째 신호가 들어왔어요. 12.2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센서는 지금 들어왔는데 두 번째 센서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겠죠? 얘 안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불부 하나도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12.3번을 켰는데 이제 센서를 수정을 한 거죠. 12.3번의 센서를 수정해서 두 번째 램프가 들어왔어요. 근데 세 번째 센서가 또 안 들어왔는지 또 신호가 안 나가네?
또 세 번째 센서가 이상하구나 라고 쫓아가서 확인을 하면 요 센서가 회복이 되면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구성을 한번 바꿔볼게요. 만일 저런 미드라인 아웃풋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짜질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였다면 만일 제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10.2번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램프가 들어오면서 센서가 들어왔습니다. 2번이 지금 이상해요. 라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아래 거는 지금 뭐 고장나는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얘가 안 들어오는 이상 PLC에서는 외부로 뭔가 던져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여기서 지금 전제 조건은 컴퓨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 PLC만 있는 상황. 현재 지금 지나가는 사이에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미드라인 기능이에요. 미드라인 아웃풋은 이 중간 사이에 신호를 빼내는 기능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을 안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12.2번으로 여기다가 12.2번으로 이런 식으로 M 12.2 이렇게 해서 Q 0.2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램프 켜지겠죠? 바깥에 램프 켜집니다. 첫 번째 지금 신호 들어왔어요 라고 이렇게 신호 켜졌고 근데 출력이 안 나가고 있어 둘 다. 지금 출력 안 나가네? 근데 이 램프 보니까 확인 신호 하나 들어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센서 지금 이상하구나. 쫓아가서 두 번째 신호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신호가 안 들어오네? 그럼 세 번째도 이상하구나 라고 수정을 하면 끝. 만일 이 중간에 2번만 고장이 난 상태였다면 또 쫓아가서 좀 1번만 켜져 있죠? 1번 켜서 2번 지금 이상하네. 2번 스텝만 확인하면은 바로 쭉 다 이어지겠죠? 2번 확인해서 고장을 고치는 순간 딱 켜지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런 미드라인 아웃풋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될까요? 센서가 한 10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딱 고장나면 이거 찾으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하루 종일 개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미드라인 아웃풋이 있으면 현재의 스텝을 외부에 던져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신호가 들어와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미드라인 아웃풋입니다. 미드라인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덜 쓰는 편인데 응용을 잘 하면은 써먹을 때는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드라인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외부로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수 있는 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의 신호만 이용해서 딴 거를 하겠다, 딴 거를 하겠다, 딴 걸 하겠다. 이렇게 쓰는 게 미드라인 아웃풋입니다. 미드라인 아웃풋. 또 내려가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드라인 아웃풋 다음으로는 이제 셋, 리셋 기능입니다. 리셋하고 셋. 여기 보면 셋, 리셋이죠. 리셋, 셋 이렇게 적혀 있죠. 요놈도 한번 써볼게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PLC에서 가장 파워풀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죠. 코일보다 더 많이 쓰는 거죠. 코일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놈은 정확하게 신호가 상관없이 셋과 리셋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선호해서 사용합니다. set 리셋 명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비트를 set 이런 명령을 내리면 계속 true 1 계속 들어와 있는 거고 얘가 리셋을 쳐주기 전까지는 계속 1이거나 true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 그 변수가 이제서야 0이 됩니다. 코일하고 비슷하죠? 앞에 1이면 계속 셋인 거고 여기가 꺼지는 순간 R 리셋되면서 꺼지는 거죠. 요 놈은 그거랑 상관없이 앞에 놈이 신호 한 번만 던져주면 강제로 셋을 시키고 리셋을 시킨다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12.2가 켜져 있네요. 왜 켜져 있지? 쓰는 데가 있나? 여기 또 쓰는 데가 있네요, 또. 여기 켜져 있죠? 지금 켜져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리셋 셋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강력합니다. 명령이 강하게 세요, 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12.0번을 제가 누르면 리셋이 쳐지면서 M12.0은 어떤 조건 상관없이 꺼집니다. 리셋 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리셋 명령이 들어간 게 아니고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 여기 켜져 있죠. 이게 뭔 말일까요? 얘까지 켜져 있다가 여기 와서 리셋 됐다가 다음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다시 켜지고 다시 여기서 꺼지고, 즉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는 켜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PLC의 그 스캔 단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꺼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기 다음으로는 꺼져 있지만 다시 한 바퀴 돌고 와서 되돌아왔을 때는 켜지고 다시 여기서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요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는 지금 켜져 있는 거고 요 사이를 넘어간 다른 부분은 다 꺼져 있는 거죠. 요렇게도 PLC를 짜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 한 번씩 근데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되는 거지? 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제 강의 초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2.2를 일단 꺼놓고 요 놈을 이제 빼겠습니다. 밑에서 쓰기 위해서 빼놓겠습니다. 다운로드 다시 하고 모니터링 해서 12.2가 지금 셋이 되어 있는데 12.0을 누르면 리셋이 되겠죠? 이제 꺼졌어요. 12.1을 누르면 셋이 되고 뗐는데도 셋이 되어 있어요. 우리 코일일 때는 누르는 동안만 1이죠. 앞에 있는 파워 값이 1이면 뒤에 있는 플로우가 계속 이제 1인데 앞에 0이 되면 뒤가 0이 되고, 그러니까 기본인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셋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셋 명령. 계속 켜져 있어라. M12.2가 계속 켜져 있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고, 12.0을 리셋을 주면은, 리셋 명령을 내리면 그때서야 0이 됩니다. 요 놈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비트를 저장하는 옛날 방식 중에서 셀프 홀드라고 해서 자기 유지라고 하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유지. 자기 유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셋 리셋의 기원이었던 자기 유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i 0.0이라고 만들고 코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 q 0.3 이라고 놓고 여기다가 아래로 내려서 아래로 내리지 말라면서요. 여기다가 연결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도 됩니다. q 0.3 즉 여기 있는 코일단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코일단이 하나만. 그게 조건입니다. 만약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줄을 하나 더 늘리면 여기다 코일을 넣겠다는 소리잖아요. 코일을 근데 넣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코일 막 2개, 3개 넣던데? 네,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코일을 2개 이상 못 넣는다는 거지,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코일 새로 넣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해보시면은, 이럴 때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딱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i 0.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고 모니터링 들어가서
여기다가 i 1, 0이죠. 0번 넣고 어떻게 될까요? i 0.0을 클릭하면 요놈이 켜지겠죠? 이렇게 켜지고 얘가 켜지니까 얘도 켜지겠죠? 그럼 얘는 누르지 않으면 항상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전기를 주겠죠? 얘를 떼면 자기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유지한다. 셋이랑 똑같죠? 기능이. M12.1번을 누르면 셋 딱 되고 여기도 싹 딱 되죠. 꺼져지고 들어오는 놈들 올려서 12.0을 누르면 리셋 똑같이 I 0.1을 누르면 얘가 이제 끊어지니까 끝 꺼지고 꺼졌죠. 요렇게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자기 유지를 요 기능을 요렇게 셋 리셋형으로 만든 겁니다. 셋 리셋형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만들면은 뭐가 리셋 조건이고 뭐가 셋 조건인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에다가 AND, OR로 이렇게 계속 조건을 붙이고 하면 뭐가 끄는 거고 뭐가 키는 건지 굉장히 보기 어렵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조건만 계속 붙이면 여긴 다 리셋이고 여긴 다 셋이구나 라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편리성을 더 향상시킨 거죠. 옛날엔 정말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저희 한 2000년도 시절에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뭐 2016년이죠. 벌써 한 16년이 됐어요. 많이 발전했겠죠? 티아 포탈마저도 심지어 티아 포탈, 이 V5.5마저도 2010년도까지 만들었었어요. 2010년도까지 왔던 그 시절이 이제 RS 시절인데, 요즘은 더 발전했겠죠? 이제는 뭐, 말도 못하게 발전했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랑 RS입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장을 해가지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블로그에 일단 올리긴 올릴 건데, 요거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놈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더 쉽게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어요. 또 이어서, 이번엔 RS, 그리고 SR. 요 두 개입니다. RS랑 SR? 먼저 RS 먼저 꺼내볼게요. 그 다음에 SR. 응? RS, SR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R 뭐겠어요? 눈치껏. Set, Reset, Flip-Flop. 이것도 클릭해볼게요. Reset, Set, Flip-Flop. 플립플롭이라는 게 뭐죠? 플립플롭. 플립플롭.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하면은 플립플롭. 한쪽이 ON이면 무조건 한쪽은 OFF. 한쪽이 OFF면 한쪽은 무조건 ON. 플립플롭. 두 개가 동시에 되지 않는, 절대로 동시에 되지 않는 그 회로를 가지고 있는 게 플립플롭 회로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은데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개가 동시에 켜지지 않는 회로가 플립플롭 회로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두 개가 조건이 셋과 리셋 두 가지를 이용한다 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접점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Alt, Ctrl, R 이라고 클릭을 해서 Yes. 크로스 레퍼런스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저번에 크로스 레퍼런스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온 김에.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 어사이먼트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점에 대한 설명이 쭉 다 나옵니다. 현재 MB 10번과 11번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장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MB 12번은 안 쓰고 있네요. 빠졌네. 쓰고 있는데? 컴파일이 안 됐나 보네요, 아직.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고, MB 13번 쓰면 되겠다. M 13.0 넣고, 여기다가 M 14.0 이렇게 집어넣고.
M13.1 여기다가는 M14.2 여기다가 M13.3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13.2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하고 다운로드. 예스. 여러분도 이제 업데이트 됐죠? 12번, 13번 다 생겼죠? 저장하면 이게 생겨요. 이렇게 해서 현재 겹치는 놈이 딱히 없구나 라고 이제 내가 지금 요거 쓰고 있네 라고 1번 안 썼죠? 희한하게 만들었네요 또. 이렇게 해서 1번으로 변경하고 저장하고 다운로드 해서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안 쓰고 있는 빈 공간이 꽤 많은 거죠? 여유 있게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13번과 14번이죠. 13번과 14번 변경을 해서 자 13.0이 셋 요거 리셋이죠. 리셋이고 13.1이 누르면 셋이다. 누르면 리셋, 셋, 리셋 이렇게다. 오호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위에 놈이랑 다른 게 한 개도 없죠. 뭔 차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플립플롭이 뭐라고 했죠? 동시에 절대 켜지지 않는다 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두 개의 명령을 둘 다 동시에 하지 않는다. 두 개를 다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됐나요? 켜졌죠? 켜졌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놈 12번이죠? 12번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뭘까요? 0번, 1번 클릭 셋 됐네. 켜졌네? 왜 켜졌네? 다른 게 뭐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 있었던 놈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켜져 있고 여기서부터는 꺼져서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12번 여긴 꺼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까지는 꺼져 있고 여기서는 다시 켜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무한히 반복하겠죠? 이게 플립플롭이에요? 아니죠? 이 사이는 꺼져 있고 이 사이부터는 켜져 있는 거예요. 플립플롭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죠. 얘는 여기 동시에 눌렀지만 14.0은 켜진 거예요. 그냥 켜진 거. 순서상으로 셋이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우선이 돼서 셋이 된 거예요. 동시에 같은 신호가 들어왔을 때 결과는 딸랑 하나뿐인 거예요. 무조건 M14.0이 켜진다라는 조건 하나뿐인 겁니다. 13.0은 꺼지고 리셋 12번이죠. 13.0이 리셋 이해가 되셨나요? 플립플롭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딱 들어갔을 때 결론이 하나야. 무조건 위에는 신호가 두 개 들어갔는데 결과가 하나가 아니었죠. 빙빙 돌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영향을 주면서 돌고 있을 수 있어요. 요게 바로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셋 리셋 플립플롭하고 리셋 셋 플립플롭은 정말 간단하게 M14.0에 해당하는 신호를 어떻게 줄 건지를 플립플롭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S를 우선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R을 우선을 할 겁니다. 리셋 셋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셋 우선으로 해서 M14.0이 딱 신호가 켜지는 거고 아래에 있는 셋 리셋 플립플롭 같은 경우에는 13.2와 13.3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셋보다 R을 더 우선을 해서 켜진다는 소리예요. 14.1이. 그럼 한번 해볼게요. 2번하고 3번을 동시에 키면 꺼졌죠. 더 우선되는 게 R이에요. 그래서 14.1이 꺼진다. 근데 위에 있는 12번 구조랑은 다르게 요 사이에 있는 값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플립플롭이니까. 그래서 플립플롭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을 때 대단하다는 소리 들었었어요. 플립플롭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죠? 우리나라에서 3개나 만들었어요. 플립플롭 구조.
삼성에서 떼돈 벌었습니다. 떼돈. 삼성에서 플립플롭 구조 3개 특허내면서 엄청난 돈을 들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죠. 플립플롭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상황처럼 요 중간값이 만일 문제가 생기면은 데이터 손실이라는 게 생깁니다. 데이터 손실. 근데 요거는 데이터 손실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플립플롭은. 절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Q0.5를 안 쓰고 있네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 넣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플립플롭을 만드는 회사가 대단한 건지 보겠습니다. 12.0번하고 1번을 동시에 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12.2죠. 2.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고 자 0번과 2번이에요. 0번과 2번. 뭐 이래 이거 잘못됐죠? 이거 1번이죠? 꼬였죠? 꼬였어.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좀 꺼졌죠? 지금 12.2 켜져 있는데 그럼 아래로 가서 한 줄 더 늘려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얘는 켜지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플립플롭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PLC의 스캔 구조와 PLC 그 플립플롭 회로까지 이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누르자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에 있는 놈은 꺼졌지만 얘 때문에 여기 다음부터는 켜져 있는 거예요. 12.2가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상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12.2가 얘는 켜졌고 얘는 켜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구조상 그렇게 된 겁니다.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거. 셋 리셋 구조를 이용해서 이게 싫으면 요걸 이용해야죠. 플립플롭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죠. 얘는 두 개 동시에 클릭하면 얘 지금 1이고 얘 두 개 동시에 리셋 된 거예요. 뭐 사이 값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얘만 무조건 M14.1이 그렇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사이 값 다 필요 없이. 이해가 되셨죠? 요게 바로 플립플롭. 우리 삼성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 삼성에서 특허를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플립플롭에 관련된. 그 3개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칩 램 계열에서 세계에서 1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판매량 1위. 대단하죠? 저거 엄청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신다면 나중에 한번 저런 구조로 같은 거 전기 회로 구조 그런 걸 만들면은 특허를 넣으셔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인수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엄청난 기술이면. 실제로도 몇 개는 뭐 인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굉장합니다. 전기 회로는 원래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가지고 엄청난 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플립플롭이에요. 그래서 리셋 플립플롭, 셋 리셋 플립플롭까지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네거티브 엣지와 포지티브 엣지입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엣지, 포지티브 엣지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네거티브 엣지랑 포지티브 엣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상승 엣지, 하강 엣지라고 부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거티브 엣지, 포지티브 엣지라고 하는데 유럽인지 미국에선지는 폴링 엣지, 그 다음에 라이징 엣지 이렇게도 불러요? 폴링 엣지, 라이징 엣지? 뭐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그런 얘기는 잘 안 들어봤는데 저번에 한번 어떤 외국인이 라이징 엣지 하길래 뭔 소린가 했었어요. 라이징 엣지가 뭐지 했는데 라이징 엣지가 뭔 말이죠? 상승하다, 올라오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폴링 엣지는 떨어지다. 우리나라 말로 상승 엣지, 하강 엣지인 거죠. 그때 좀 당황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상승 엣지랑 하강 엣지.
상향했지, 하향했지 또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또 한번 깨워드리겠습니다. 복습하는 거죠. 상승했지, 하강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PLC에 들어오는 입력값이 신호가 딱 들어오는데 여기에 있는 센서를 기준으로 할게요. 센서가 들어오는데 신호값이 여기가 0V고 24V라고 치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정답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때 요 구간 내려가는 요 구간을 포지티브 엣지, 요 구간을 네거티브 엣지, 여기는 온, 여기는 오프라고 합니다. 즉 여기는 모든 전기 구간을 다 이름을 붙인 거죠. 이렇게 on 포지티브 엣지, on 아니 오프죠, 오프 포지티브 엣지, on 네거티브 엣지, 오프라고 전기의 모든 구간을 신호가 들어오는 모든 구간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게 바로 요 P랑 N 포지티브 엣지, 네거티브 엣지,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상승 엣지, 하강 엣지, 엣지라고 부르죠. 모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 온, 오프, 포지티브 엣지,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네거티브 엣지 해서 상승 엣지, 하강 엣지 라고도 부릅니다.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신 게 무조건 좋아요.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중얼중얼 하는데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듣는데 단어 몇 개만 알아들으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은 우리가 똑같은 거 쓰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막, 샬라, 네거티브 엣지, 폴링 엣지, 코일, do you remember? 막 얘기하면, 뭐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알겠어. 그때 그 신호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just wait. 해가지고, 이거를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this contact, on.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오! I got it 하면서 혼자 막 뭔가를 합니다. 웃기죠? 저도 영어가 짧아가지고 쉽지 않죠. 어쨌든 외국분들이 이러나 저러나 그분들도 지식인지잖아요. 많이 배운 분들이라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외국을 많이 다녀서 보신 분들이라 우리나라 올 정도면은 외국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오물쩍오물쩍 하셔도 그분은 그냥 웃으면서 오케이 하면서 혼자 하십니다. 필요할 때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각별하고 요 네거티브 엣지와 포지티브 엣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15 크로스 레퍼런스를 확인해 볼게요. 사인에서 15번 M15.0번 쓰고 여기다가 이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적는 거를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뭘 적느냐면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는데 절대로 한 번 쓴 거를 딴 데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저는 M100.0 이렇게 해서 100번대를 많이 씁니다. M100.1 이렇게 해서 펄스용으로 그냥 한 주소값 전체를 다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set 여기다가는 reset 만들어 놓으면 M15.3 2번이죠. 2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포지티브 엣지와 네거티브 엣지를 검출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M15.0을 15번 MB15번 15.0번을 누를 때는 상관없죠. 뗄 때 요놈이 딱 되고 그다음 15.1은 누르는 순간에 인식을 해서 꺼지고 떼면 아무 일 없겠죠? 근데 방금 뭔가 이상했죠? 여기에서 일로 신호 줄 때는 어떻게 신호 준 것 같아요? 보였어요, 눈에? 15.0 다시 눌러볼게요.
눌렀다? 떼는 순간이에요? 뗐어요. 뭐 보였어요? 뭐 움직였어요? 지금 이거 뭐 아무리 해도, 막 까박까박 하죠? 펄스 신호 한 번만 줍니다. 펄스 신호 한 번. 펄스 신호 한 번? 그게 뭐예요? 자, 우리가 스위치 센서에다가 신호를 주면,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면은, 실제 PC에서도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요. 이때 동안은 ON이고, 이때 동안 OFF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펄스 신호를 이용하면은, 요 타이밍에 들어오는 요 신호를 이용해서, 한 번만 튕겨주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한 번만 동작해라. 한 번이 뭔 뜻이죠? 한 번, 1스캔. 한 번만, 한 스캔만 해라. 한 번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비 100번. 한 번만 해, 한 번만. 이해가 되나요? 한 번만 해라. 한 스캔만 동작시키는 게 바로 요 기능입니다. 엣지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그때 한 번만, 한 스캔만 동작합시다. 라고 신호를 던져주는 겁니다. 온오프랑은 코일이랑은 다르다고 했죠. 코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온, 계속 오프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 다른 놈들 중에서 신호를 던져주기만 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걸 던져줘도 상관없고, 중립 상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 기본이 중립 상태인데, 코일 같은 경우가 조금 항상 신호를 주고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0이면 0인 거고, ON이면 ON인 거고. 근데 다른 애들은 100 던져놓고 가만히 멍 때리면 그냥 100인 거예요, 걔는 그냥. 다음 그게 없으니까, 액세스가 없으니까, 그냥 0, 아니면 100,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음을. 얘도 마찬가지예요. 던져서 1을 던졌어요. 0. 한 스캔만 한번 던졌어요. 그러면 받고 나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0, 이런 식으로. 1, 0,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얘도 똑같이 15.1을 누르는 순간에 꺼지고, 여기는 연결이 안 되죠. 한번 튕겼으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펄스 한 번만 튕기는 거, 셋 리셋의 활용의 가장 기본이겠죠.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스텝에서 스텝 넘어갈 때도 쓰고, 정확한 타이밍에도 넘길 수도 있고, 뭐 온갖 종류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요 포지티브 네거티브 엣지, 요놈 활용하는 거 방금 한번 보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절대로 M100.1을 썼는데, 여기다 똑같이 만들 거라고 하면서 컨트롤 R 해가지고 저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중복 코일이에요. 중복 코일. 이중 코일, 이중 코일. 얘도 코일, 얘도 코일이잖아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렇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얘 두 개 동작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대로 동작 안 해요, 이제. 좀 1을 눌렀다가, 누르는 순간이죠, 누르는 순간. 둘 다 아무것도 뭐 되는 거 없어요. 반짝반짝 하긴 했죠? 셋 절대 안 되죠?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펄스 계열에서. 펄스 동작의 그 원리가 뭐냐면, M100.1이랑 M15.1을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되는 값을 이용해서 튕겨주는 거예요, 한 펄스 동안. 근데, 얘가, 여기도 값이, 여기 들어오는 값하고 여기 들어오는 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블럭이. 여기 신호가 0이고 얘네가 지금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판단이 두 개잖아요, 한 방에. 같은 타임에 판단을 두 개를 해야 돼. 가능해요? 컴퓨터가? 절대 안 되겠죠? 요거를 2로 바꾸면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나왔던 펄스 비교용으로 나왔던 접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쓰면 안 됩니다. 요게 주의사항 같은 거예요. 포지티브, 포지티브. 리셋했다가 다시 셋되는 요 구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요놈을 같이 쓰면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이라고 해야겠네. 이렇게 여기 S 이거 두 개인데 괜찮아요? 상관없죠? S 하는 조건이 뭐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 뭐 여기 그냥 떼서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명령어다 보니까 요게 이중 코일이라는 그 룰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중 코일 룰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제가 항상 여기다가 ON 아니면 OFF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놈인데 여기다가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1이고 여기가 0이라 생각했어요. 똑같은 놈인데. 그러면 PLC 고장나겠죠? 그게 이중 코일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근데 요 리셋하고 셋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중 코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명령어니까 한 번 던지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이중 코일의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만들 때 명령어 던지는 놈이다 보니까 조심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조심해서 만들어야지 중복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지맘대로 쨌다고 지맘대로 리셋이 돼버리니까 동작이 원활하지 않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거티브 엣지와 포지티브 엣지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요놈 세이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로 BR 메모리인데 이거 피해 없어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또 나왔어요. 근데 꺼내보겠습니다. 어라 모양이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지? 요놈은 또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해서 M 15 16으로 갈게요. 16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죠? 상관없네. M16.0 넣고 M비트 여기다가 100번 넣겠죠? 101.0 이라고 넣고 여기다가는 M101.1 이라고 넣고 여기다가 M16.1 이라고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셋 리셋 해서 M16.5 여기다가는 M16.6 이라고 16.5로 넣어야겠죠? 큰일 날 뻔했네요. 16.5라고 넣어야겠죠. 다운로드. 오케이. 확인. 모니터링을 걸어봅시다. 자, 아까 봤었던 위에 놈이랑 요 놈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차이가 뭘까요? MB16 M16.0을 눌렀다가 떼면 셋되고 16.1을 누르는 순간에 리셋.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뭘까요? 요 블록으로 된 놈들은 전에도 아까 플랫플롯도 봤었지만 합쳐져 있죠, 하나로. 합쳐져 있는 놈이에요, 합쳐져 있는 놈. 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요 접점, 해당 접점하고 M비트만 비교합니다.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해당 접점과 M비트만 비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놈들은 접점이 저는 하나였죠. 그럼 여기다 접점이 하나가 아니고 뭐 한 2개, 3개, 4개, 5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놈들이 모두 만족되었다가 하나라도 꺼지는 순간에 셋되겠죠? 좀 어렵나요? 다시 볼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M15.7 넣고 M15.6 넣고 M15.6 넣고 M15.5 넣고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미리 보기 보자. 이렇게 하면 M10.2, M100.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요놈들이 모두 켜지는 순간에 얘놈이 동작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얘만
얘하고만 1대1로만 비교한다는 거예요. 1대1로만. 얘는 이 전체가 모두 만족돼서 여기다가 신호가 딱 포지티브가 되는 순간에 신호가 입력되는 거죠. 얘는 요 놈하고만 1대1로 비교하는 거. 이해가 되죠? 요 놈은 앞에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비교를 하는 거고, 얘는 얘랑 1대1로만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좀 더 컴팩트한 거죠? 요 놈은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생각을 해서 써야 돼요. 특히 여기 있는 요 부분, 아까도 여기가 한 10개 정도 있다 생각하면 모두 켜졌다가 하나라도 꺼지는 순간에만 켜지는 거죠. 어렵죠? 모두 다 켜졌다가 꺼지는 순간에, 하나라도 꺼지는 순간에 여기가 켜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놈이랑 요 놈만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파워선이랑 비교한다는 거죠. 15.2를 일단 꺼볼게요. 15.1을 누르면 꺼지네요. 이렇게 하면 꺼졌죠. 리셋 됐어요. 15.7 켜지고, 15.6 켜지고, 5 켜지고, 3이 켜져야 이제 시작되는 거죠. 조건이 풀려서 15.1이 켜져서 리셋했다가 다른 놈을 한번 이렇게 다른 놈으로 이렇게 해도 16.5 요놈이 딱 켜져야 이제 딱 요놈이 이제 켜지는 거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차이가 있죠. 간단한 차이죠, 생각보다는. 여기까지가 비트로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트로직만 솔직히 다 이해해도 지멘스 PLC 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쓰고 오히려 이걸로 돈도 버실 수 있어요. 창업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2000년도부터 2010년도 넘었을 때까지 계속 이걸로만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트로직으로 온갖 종류의 PLC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셀프홀드라해서 이거밖에 없었다니까요. A 접점, B 접점, 콜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그걸로 다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만으로도 먹고 삽니다. 충분히. 왜냐면 센스도 다 1접점이고 0, 1 이런 어셈블리어 뿐이고 아날로그만 안 쓰면 돼요. 드라이버만 안 쓰면 된다. 그럼 전부 다 01, 01의 시스템이에요. 다 가능한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셔도 지멘스 뭐 PLC의 한 절반은 그냥 다 배웠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7강 맞죠? 네, 7강 스텝 7 V 5.5 비트로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음 강의에서는 티아 포탈에서 이제 노멀 컨택트였나? 그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똑같은 비트로직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